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복도에서 만난 낯선 여자가 건넨 쪽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들은 사기단이에요. 비상구로 나가세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순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과연 순자는 이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50층 넓은 거실 창으로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최순자 75는 아침마다 이 풍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긴 이 아파트에서 홀로 10년을 살았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죠. 40년을 함께한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 집과 안정된 생활은 순자에게 큰 위안이었어요. 오전 10시 순자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매일 2시간씩 대치동 음마공원을 걷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공원 벤치에는 늘 같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죠. 김노인, 박할머니, 이영감. 모두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오전을 보냈어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걷기 딱 좋은 날이에요. 순자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가 되면 조카 재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고모, 점심은 드셨어요? 약은 챙겨 드셨고요? 재훈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순자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오빠의 아들인 재훈이 유일한 혈육이었죠. 재훈은 일주일에 2~3번씩 아내 혜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순자는 늘 고마웠어요. 고모, 저희가 장 봐왔어요. 재훈은 늘 신선한 과일과 반찬을 한가득 들고 왔어요. 혜진은 정갈하게 음식을 차려 순자 앞에 놓았죠. 고모님, 제가 만든 갈비찜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혜진의 손길은 친딸처럼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이런 조카 며느리가 참 기특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도 잘 안 가는데 혜진은 달랐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순자는 이런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챙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재훈은 가끔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었어요. 고모, 수도 배관 점검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업체 알아볼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혼자 하기 벅찼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재훈 부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혜진이 예쁜 티세트를 들고 왔죠. 고모님, 요즘 불면증에 좋다는 허브차예요. 제가 백화점에서 특별히 골라왔어요. 순자는 고마운 마음에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모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죠. 그날 저녁 순자는 혜진이 준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은은한 꽃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참 좋네. 순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죠.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순자는 이 평온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허브차를 마신 다음 날 순자는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머리가 약간 멍한 느낌이었어요. 아마 어제 너무 늦게 잤나 보다.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날도 공원에 나갔지만 걷는 내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재훈이 평소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모, 요즘 건강은 어때요? 잠은 잘 주무시고요?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자꾸 졸리고 피곤하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재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변했죠. 그럼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 주 금요일 재훈 부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툼한 팸플릿을 들고 왔어요. 고모, 이거 한번 보세요. 재훈이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건 고급 실버타운 안내 책자였습니다. 표지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현대식 건물 사진이 가득했어요. 요즘 이런 프리미엄 양로원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식사도 특급 호텔 수준이래요. 재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혜진도 거들었어요. 고모님, 여기 운동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문화 강좌도 많대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순자는 팸플릿을 넘겨봤습니다. 확실히 시설은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죠. 나를 여기 보내려는 건가?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 재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고모. 그냥 견학이라도 한번 가보시라고요. 요즘 실버타운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혜진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님, 저희가 항상 걱정이에요. 혹시 집에서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여기는 24시간 간호사가 있고 의사도 상주한대요. 순자는 조카 부부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가보기만 하는 거지 뭐. 나쁠 건 없겠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는 김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순자 씨,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김노인의 물음에 순자는 양로원 이야기를 꺼냈죠. 조카가 좋은 데 있다며 견학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순간 김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양로원이요? 순자 씨 조심하세요. 김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동네 박영자 씨 아시죠? 작년에 아들이 양로원 간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재산을 다 빼앗겼대요. 계약서에 뭐가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도장 찍었다가 아파트까지 넘어갔다나 뭐라나.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재훈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김노인의 경고는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이 무섭다니까요. 조심 또 조심하세요. 김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노인의 경고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재훈이가 나를 속일까? 하지만 의심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죠. 그날 저녁 순자는 혜진이 준 허브차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예쁜 캔에 담긴 차잎을 보며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월요일 저녁 혜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고모님, 재훈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왔어요. 혜진은 손에 또 다른 차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번엔 수면의 특효라는 프리미엄 허브차였습니다. 고모님,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 더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이거 마시면 정말 숙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혜진의 정성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혜진은 직접 차를 끓여 순자 앞에 놓았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고모님, 따뜻하실 때 드세요. 순자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 차는 이전 것보다 더 진한 맛이었어요. 약간 쓴맛도 섞여 있었죠. 한 잔을 다 마시고 30분쯤 지났을까요? 순자는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하게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고모님 괜찮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기대며 고개를 저었어요. 갑자기 너무 졸리네.
혜진이 순자를 부축하며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좀 누우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자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밤 11시였어요. 머리가 멍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혜진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고모님 깨셨어요? 많이 편히 주무셨나 봐요. 순자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이상했어요.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죠. 내가 언제 침실로 갔지? 혜진이 찬물을 더 따라주며 말했어요. 고모님, 양로원 견학 날짜 잡으실래요? 이번 주 토요일이 어떠세요? 순자는 아직 멍한 정신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토요일에.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더 심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어젯밤 일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혜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희미했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죠.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야. 순자는 혜진이 준 차캔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성분표를 자세히 봤지만 영어로 된 단어들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수요일 재훈 부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고모, 토요일 양로원 견학 전에 간단한 서류 좀 보셔야 해요. 재훈이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복잡한 계약서가 가득했죠. 순자는 첫 장을 넘겨봤지만 글자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았어요. 혜진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고모님, 그냥 간단한 견학 신청서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급했습니다. 순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르지? 내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재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고모,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까지 제출해야 견학 예약이 된대요. 그의 목소리에도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이런 건 천천히 봐야지. 재훈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토요일 아침 재훈의 차가 타워팰리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뒷좌석에 올랐어요. 혜진이 옆자리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죠. 고모님, 오늘 정말 좋은 곳 보실 거예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차는 강남을 벗어나 용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한적한 언덕길에 웅장한 건물이 나타났어요. 프리미엄 실버타운 에덴가든이라는 금빛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죠. 겉보기엔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순자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차가 너무 없었어요. 이렇게 큰 시설인데 주차된 차량은 5대도 안 됐죠. 이상하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훈이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고모, 내리세요. 상담실로 바로 가시면 돼요. 로비에 들어서자 냉방이 과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추웠어요. 안내 데스크는 텅 비어 있었죠. 사람 기척도 별로 없었습니다. 재훈이 익숙한 듯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이쪽이에요, 고모. 순자는 재훈의 뒤를 따라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죠. 가운데에 앉은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순자 어르신. 저는 이곳 상담팀장 강민호라고 합니다. 그의 미소가 어쩐지 부자연스러웠어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혜진이 바짝 옆에 붙어 앉았어요.
재우는 문 쪽에 서서 팔짱을 꼈죠. 강민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간단하게 시설 둘러보시고 입소 계약만 하시면 됩니다. 입소?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견학만 하러 온 건데 무슨 입소 계약이죠? 강민호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 재훈 씨께서 말씀 안 하셨나요? 오늘 계약까지 완료하셔야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의 옆에 앉은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안 하시면 대기자 명단 맨 뒤로 가셔야 해요. 순자는 재훈을 돌아봤습니다. 재훈아, 이게 무슨 소리니? 재훈이 다가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모, 제가 다 알아본 거예요. 여기가 정말 좋다니까요. 그냥 오늘 계약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강민호가 만년필을 꺼내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란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2억 원인데 어르신 아파트 담보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2억? 담보?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구나. 혜진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모님, 빨리 사인하세요. 우리가 다 잘되게 해줄게요. 혜진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어요. 순자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혜진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3명의 남자들도 순자를 빙 둘러쌌죠. 압박감이 사방에서 밀려왔습니다. 순간 순자는 깨달았어요. 허브차, 졸음, 기억 혼란, 서두르는 서류, 그리고 이 음산한 양로원.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김노인의 경고가 떠올랐죠. 재산을 다 빼앗겼대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지금 위험에 빠져 있어. 순자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안 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강민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요? 서명만 하시면 되는데요. 순자는 배를 쥐며 연기했어요. 급해서요. 나이 먹으니 참을 수가 없네요. 혜진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고모님, 제가 같이 갈게요. 순자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괜찮으니까 기다려. 재훈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빨리 다녀오세요, 고모. 우리 시간이 없어요. 순자는 천천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4명의 눈빛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대로 돌아가면 서명을 강요당할 게 분명했어요. 순자는 복도 끝에서 비상구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저기로 나가야 해. 바로 그때였어요. 한 여자가 반대편에서 걸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팍에는 시설장 조미경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여자는 순자를 보더니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순자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할머니. 여자의 목소리가 낮고 급박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여자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순자의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죠. 이거 보세요. 빨리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급하게 쓴 글씨가 있었어요. 저들은 사기단입니다.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비상구로 나가세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순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역시 그랬어. 조미경이 다시 속삭였어요. 저 사람들 일당이에요. 가짜 상담사들이죠.
어르신 아파트를 노리는 겁니다. 벌써 세 분이 당하셨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훈이도? 조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카분도 공범입니다. 할머니 재산이 목적이에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허브차에 든 수면제, 그래서 자꾸 졸렸던 거였어요. 기억이 흐려진 것도 약 때문이었죠. 서류를 서두른 이유, 양로원으로 데려온 이유, 모두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재훈의 다정한 전화, 혜진의 따뜻한 손길,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순자의 2억짜리 아파트를 노렸던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조미경이 순자의 팔을 잡았어요. 저쪽 비상구로 나가세요.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가면 뒷문이 있어요. 거기서 택시 타세요. 경찰은 제가 불러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미경이 급히 말했어요. 빨리 가세요. 저들이 눈치챌 거예요. 순자는 비상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75세 노인의 다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 몰랐어요. 뒤에서 상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어디 가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비상구 문을 밀어젖혔어요. 쇠사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난간을 붙잡고 미친 듯이 내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층, 2층, 1층. 뒤에서 재훈과 남자들의 발소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잡아! 누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1층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왔어요. 뒷문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거기다. 순자는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잠겨 있었죠. 아니, 안 돼. 순자는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흔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고모, 거기서. 재훈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순간 문 반대편에서 찰컥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밖에서 자물쇠를 열어준 겁니다. 문이 활짝 열렸죠. 조미경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빨리 나오세요. 순자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조미경이 뒤에서 문을 꽝 닫았어요. 밖은 양로원 뒷마당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도로가 보였어요. 조미경이 담장 쪽을 가리켰죠. 저기 작은 문 있어요. 거기로 나가면 도로예요. 택시 잡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뛰었습니다. 뒤에서 뒷문이 다시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 할멈 놓치면 안 돼. 낯선 남자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담장에 작은 쪽문이 보였죠. 녹슨 철문이었습니다. 순자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어요. 빼꺽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도로가 나타났어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도로변으로 뛰어나가 손을 들었어요. 택시 좀요. 하지만 택시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죠. 급한 마음에 순자는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끽! 차가 순자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30대 남자가 내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위험하잖아요. 순자는 그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나 좀 태워주세요. 사람들이 날 쫓아와요. 남자가 뒤를 보니 재훈과 정장 남자 셋이 담장문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순자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소리쳤죠. 고모, 거기 서요. 남자는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빨리 타세요.
순자는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남자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쏜살같이 출발했어요. 재훈 일당이 도로로 뛰어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순식간에 멀어졌죠. 순자는 뒷유리로 그들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어. 운전자가 백미러로 순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경찰서로 갈까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경찰서로 가주세요. 조카가 날 죽이려 했어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차는 용인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때문도 아니었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눈물로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조미경에 대한 감사함도 함께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남자에게 거듭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남자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할머니, 힘내세요. 혹시 증인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순자는 명함을 꼭 쥐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는 젊은 여경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조카가 사기단과 짜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양로원에서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경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잠시만요. 형사님 모셔올게요. 10분 뒤 강력계 형사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순자에게 물을 건네며 앉으라고 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순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허브차를 받은 것, 졸음과 기억 혼란, 양로원 방문, 그리고 조미경의 경고까지.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덴가든 양로원이죠? 거기 이미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미경 씨가 1시간 전에 신고했어요. 지금 기동대가 출동했을 겁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오후 용인 경찰서 조사실은 분주했습니다. 순자의 진술이 끝난 뒤 형사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강력계 박 형사가 순자에게 다가왔죠. 어르신, 에덴가든 양로원에서 재훈 씨 일당을 전부 체포했습니다. 지금 호송 중이에요.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시간 뒤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수갑을 찬 재훈과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강민호와 정장 남자들도 끌려왔죠. 재훈은 순자를 보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혜진은 울먹이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고모님, 저희가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요. 박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명은 나중에 하세요. 먼저 증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형사는 투명 봉투를 꺼냈죠. 안에는 혜진이 준 허브차 캔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이 차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제죠. 순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박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졸피뎀은 강력한 수면 유도제입니다.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장애와 판단력 저하를 일으키죠. 피의자들은 이걸 이용해 어르신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게 하려고요. 다른 형사가 서류 뭉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게 양로원 계약서입니다. 여기 보세요. 입소 계약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이에요. 어르신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리는 내용입니다. 순자가 서명만 했다면 아파트가 넘어갈 뻔했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내 집을 빼앗으려 했구나. 박 형사가 재훈을 쏘아봤어요.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재훈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 실패했어요. 3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죠. 채권자들이 매일 독촉했어요.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막막했어요. 그때 강민호가 접근했죠. 돈 벌 방법이 있다면서요. 강민호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가짜 양로원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는 조직이었어요. 재훈 부부는 그 조직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박 형사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피해자가 어르신만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3명이 더 당했어요. 모두 70대 독거노인들이었죠. 총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조미경 씨 덕분에 범행을 막았어요. 조미경 씨는 원래 그 양로원의 진짜 시설장이었습니다. 사기단이 시설을 불법으로 점거한 거였죠. 그녀는 몰래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오늘 어르신을 보고 바로 신고한 겁니다. 순자는 조미경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박 형사가 위로하듯 말했죠. 어르신이 침착하게 대응하신 덕분입니다. 화장실 핑계로 빠져나온 것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재훈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조카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넌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지 알아? 난 너를 아들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넌 날 죽이려 했잖아.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모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죠. 용서는 나중 일이야. 지금은 내가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해. 박 형사가 재훈 일당을 조사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조사실에 순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미경 같은 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 일당은 사기와 약물 투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죠. 에덴가든 양로원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다른 피해자 3명도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순자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준 겁니다. 순자는 타워 팰리스로 돌아왔어요. 집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조카를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켜냈다는 자부심도 생겼어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순자는 용인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 한정식 세트가 담겨 있었죠. 조미경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조미경은 이제 다른 요양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용인 시내에 있는 작지만 깨끗한 실버 케어 센터였습니다. 순자가 로비에 들어서자 조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 할머니, 어떻게 여길 찾아오셨어요? 순자는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이걸 꼭 드리고 싶었어요. 조미경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순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지금쯤 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조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센터 안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렸죠. 조미경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보복할까 봐요.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이미 세 분이 당하는 걸 봤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세 분도 이제 고소에 참여하셨대요. 당신 증언 덕분에 사건이 확실하게 입증됐어요. 조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다행이네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서요. 순자는 조미경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순자는 일어서며 조미경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 연락처예요.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조미경은 명함을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용기를 냈어요. 순자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순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구원받고. 집에 도착한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혼자라는 게 외롭지만 그래도 자유로웠어요. 누구도 순자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다시 음마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김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 씨,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만났고요. 김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자는 그간의 일을 들려줬어요. 김노인은 놀라며 순자의 손을 잡았죠. 아이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경고해 준 덕분이에요. 덕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조미경에게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순자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는 대신 자신을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